안녕하세요. 인문학수다의 조상열입니다. 얼마 전에 8만 대장 정도 모르면 빨래판이다 라는 그 문화재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화재 얘기가 상당히 이제 감동스럽고 재미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오늘도 이제 문화재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은 다산 정약용의 그 유배 생활에 있었던 하피첩이라는 그런 문화재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유 사옥이 일어나고 노론이 집권을 하면서부터 다산 정약용이 이제 유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강진으로 유배 와가지고 강진 읍내에서 사이제라는 곳에서 이제 그 4년 동안 이제 주막집에서 유배를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성사, 보은산방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쪽에서 한 4년 정도 있었고, 한 10여 년 가까이 됐을 때에 1808년도에 이제 강진 초당에 가서 유배를 살면서 총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해요. 근데 유배를 살던 1810년도 무렵이었었는데, 부인 홍 씨가 서울에서 이 다산 초당으로 이러한 선물을 하나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걸 열어보니까 그 빛바랜 치마였어요. 근데 그 치마가 다산이 그 결혼할 때 부인이 입고 왔던 그 치마였는데, 그로부터 한 30년이 지난 세월에 그 치마를 보내왔던 것이죠. 사실은 이제 다산은 그 홍 씨하고 굉장히 이제 좋은 금실 사이에 19년 동안 아이를 갖다가 10명의 아이를 가졌었거든요, 원래. 그런데 이제 한 아이가 배 안에서 이제 유산이 돼서 잃고 9명의 아이를 낳았었는데, 6명의 아이들이 전부 병으로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남 일녀만 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남 일녀도 이제 사실은 이제 결혼할 때가 다 됐고, 아버지는 이제 유배 생활 있고, 그래서 그 부인 혼자서 당시에 이제 아버지를, 곧 남편을 그리워했던지 어떤 시집 올 때 입고 온 치마를 다산 초당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던 다산 선생님께서 그 치마에다가 이제 종이를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배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몇 쪽으로 이제 잘라가지고 두 아들에게 남긴 그 좋은 글귀를 써서 이제 만들어서 보내주죠. 이걸 이제 서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3년 후에 이제 딸이 또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집간 딸을 위해서 나머지 한폭 치마에다가 그 매화 그림과 새 이런 것을 그려서 매조도라는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서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산이 이제 유배에서 풀린 후에 부인과 18년간을 더 살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다산이 이제 돌아가신 이후로 그 후손들이 초당에서 보내준 이 서첩, 이게 이제 좀 노을졌다 해가지고 빛바랜 이제 치마에 그 편지를 썼다 해서 하피첩이라고 이제 이름을 하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쭉 가보를 이렇게 전승돼 왔다라고 그래요. 아주 귀한 그런 글귀였고 그러한 이 가치가 있는 보물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한국 전쟁이라는 엄청난 이제 그 혼란 속에서 후손이 이제 피난을 가다가 수원역에서 어떻게 오른 내리다가 그것을 분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아주 그냥 아주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너무나 아주 넋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냥 통곡을 하고 그렇게 후손들이 살았다라고 그래요. 근데 세월이 흘러 한 54년 정도 흘러서 2004년도에 수원의 어느 공사를 하는 그 공사장 주인한테 그게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폐지 접는 어떤 아주머니 그 손수레에 그게 실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공장 그 건물 주인은 사실은 그게 귀한 물건인지 뭔지를 알 턱은 없죠. 그렇지만 이게 좀 범상치 않은 물건이다 생각을 하고 그 손수레 끄는 아주머니한테 폐지라든지 여러 같은 것들 갖다가 살해하고 그것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챙겨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얼마 있다가 이제 KBS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가 있잖아요. 그 프로에다가 이제 그걸 갖다가 보냈는데, 당시에 감정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1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뉴스에 막 나온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굉장히 이제 아주 값진, 아주 귀한 물건이라는 것이 세상에 이제 드러났고, 더군다나 다산의 어떤 그 혼이 담긴 글이었잖아요. 어떤 자녀들에게 주는 그 사랑 어린 글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아주 어디로 이제 계속 돌고 돌아요.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행방을 몰랐었는데, 이것이 어느 날 2013년도인가 그 부산저축은행에 큰 그 어떤 부도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산저축은행이 당시에 대단한 그 문화재,
미술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컬렉터였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부도가 나니까 부산저축은행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압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옥션에서 이제 경매에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에 붙였는데 여러 가지 그 압류품 중에서 바로 이 하피첩이 경매에 딱 올랐는데, 당시에 굉장히 그 경매가가 대단히 아주 높았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 됐을까요? 당시에 강진군청에서 아마 4억 정도인가를 쓰고 경기도 실학박물관에서인가 7억인가를 썼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최종 낙찰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7억 5천을 써가지고 그쪽으로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마터면 그 손수레 끄는 그 아주머니에 의해서 그 쓰레기로 가갖고 그냥 불타서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알아보는 그 수원의 어떤 공사장 주인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 진품 명품이 됐고, 나중에 7억 5천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서 오늘날은 지금 바로 이 국가의 소유가 이제 돼가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문화재의 가치를 모르면은 팔만대장경도 빨래판과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강진에 계실 때도 아이들한테 참 좋은 편지를 많이 써서 줬는데, 특히 그 중에 이제 어떤 글귀를 썼냐면은 가장 좋아하는 글귀가 부지런할 근자와 검소할 검자를 이렇게 써서 줬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평소 벼슬을 하지 않아서 너희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것은 없다마는 이 부지런할 근자와 검소할 검자를 내가 주노라. 그래서 이 부지런하고 검소한 것은 좋은 밭이나 아주 귀한 재산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써도 끝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런 글귀를 줬다라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이 다산 선생님의 근검 정신을 길이길이 가슴에 새기면서 좋은 가을을 맞는 것은 어떨까 해서 이런 내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